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뵙는 얼굴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제 게스트로 저희가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남대학교 이영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 네. 그거 오늘 잘하면 아마 계속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멀리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함께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보았는데요. 영화 유기와 영화 살해죄에 대해서 일반 유기와 살해에 해당하는 중형,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그런 형량을 조정한다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유기와 살해에 대한 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된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계속해서 예를 들면 가부장제 안에서 영아에 대한 인권의식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법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법안이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연변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몇 차례 다뤘던 영화 유기 내지 냉장고 영화 살해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없앨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면 TF 같은 것을 법조계나 무슨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같이 안건을 내는 중에 그 중에 법안이 하나 들어갈 수는 있죠. 네네. 이건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법안이 제일 먼저 통과시키고 엄청난 일처럼 포장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대하고요.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신 거군요. 네, 그리고 일단 법안의 내용이 약간 선동적인데요. 네. 영아 살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아 살해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년부터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초범이 살인을 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게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키우기 너무 어려웠고 이런 이유가 네네.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감형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럼 몇 년 정도 나올까요? 예를 이게 이제 들어서-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10년이 넘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양형 기준을 올려놓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거기에 아동을 유기해서 살해하거나 살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하는 처벌이 이미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건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의 실효성 또한 그거잖아요. 결국 엄마들을 처벌하겠다. 네네. 처벌할 거니까 하지 마. 처벌이 무서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벌이 무서워서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좀 대대적인 좀 고민을 같이 하면서, 사실 저는 제도 개선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문화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좀 접근이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 법 하나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부층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만, 국회에서 마치 이게 너무 시급해서 너무 중요한 것처럼 환호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죠. 막 선동적으로 이런 거 하나 바꿔놓고, 교수님 어떠세요? 우리 또 행정학 하시니까 좀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은 부분도 알고 계시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저랑 다르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변호사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아를 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일반 뭐 성인들을 살해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영아 아직 뭐 인생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앞날이 그렇죠. 네.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을 네.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형량을 높인다면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우리 어떤 공동체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사실은 사회에서 다른 어떤 법이나 이런 것에서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낙태. 네네. 그거는 사실은 태어나서 영아보다도 훨씬 더 약자인데 그렇죠. 그거를 살해하는 거는 여성의 권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교육도 시키고 있고 네.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 법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작은 개정을 한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네, 그게 네. 걱정이고. 그러니까 법이 주는 어떤 사회적인 예. 메시지가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런 예, 말씀을 맞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는 이게 결국 개인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 실패한 자에 대한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그리고 때문에 그것이 여성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네, 더 그런, 힘들게 할 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이렇게 그 법의 어떤 한계를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 그림자 영화의 그 엄마들을 보면 지금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페미니즘이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엄마들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점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방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아보다도 더 약자일 수 있는 태아에 대해서는 엄마 여성의 결정권을 얘기를 하면서 여성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여성에게 주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낙태 자유화의 그런 법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번에 이루어진 영아에 대한 그 유기와 살해에 대한 형량의 증가 이거는 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어떤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다루어서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영아의 인권이에요. 근데 프로라이프 운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태아 인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이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아를 인간으로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뱃속에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바로 거꾸로 이 아기가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약자로서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태아를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이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아 인권과 영아 인권은 다르게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의 인권이 분절적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있나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분산적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생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생명의 종결로 보느냐, 한 인간의 그 시작과 종결을 어디로 보느냐를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이런 법을 만든다라고 요새 얘기를 하면 일단은 불안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일단 법을 만들 때 그게 이제 입법 의도가 그것이 뭐 제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뀌면서 입법 의도가 흐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판결하는지 그 판례에 따라서 또 입법 의도가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어떤 뭐 법원이나 어떤 국회의원들을 신뢰하는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법을 만들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 나오는 이상한 법들 그리고 이상한 판결들 그것도 대법관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사회의 어떤 특정 이념의 그 병도가 돼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치 않은 것을 이른바 팬덤 정치로 관철시키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요새 뭔가 법을 제정했고 개정했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무슨 꿍꿍이가 써서 이런 걸 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가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한 다음에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 가치관 바탕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법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법으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법을 만들고 여론조사 그게 많이 민주주의인 하잖아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론조사 얘기를 하거든요. 위해서 뭐 이렇게 법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아, 네. 민주주의는 사실은 약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고대 플라톤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싫어했어요. 직무정치란 말은 우리 다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관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중우정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다 공유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는 있다는 전제하에 네. 그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면 괜찮은데 그게 없다고 얘기하거나 요새처럼 다 상대주의적인 거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민주주의에서의 토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거에 맞춰서 법과 제도가 잘 유지되도록 하려면 결국 기본적인 가치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기준 그것을 지키는 것부터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전제고 그런 기준이 또 네. 명확해야 네.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문을 제기해왔던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 이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깨트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게 결국 기본적인 가치관의 문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네. 사실 우리 국회가 법을 너무 열심히 만들죠. 법이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너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연변이 항상 법률가로서 이제 경계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 만능주의거든요. 모든 게 법이 있다고 해서 이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이런 건전한 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초래할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아 살해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저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한 시간도 할 수는 토론할 수 있을 것 없어요.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줄 수는 없지만 정말 교수님 이 말씀하신 개별적인 것처럼 법이나 네. 제도라는 게 사실은 역사와 전통과 우리가 가진 사회의 기본적인 틀, 우리가 네, 가지고 네, 있는 네. 틀, 이것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잠깐 대화를 해봐도 사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 법 하나가 주는 이 사회의 메시지, 이게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우리 사회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들이나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수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결과로서의 어떤 법이 나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담아서 저희가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영화 인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죠. 사실 그렇죠. 낙태에서부터 쭉 이어진 사람의 기초에 아주 더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인권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사실 저희도 그렇죠. 누구 못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네. 더더욱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이어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에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